공부를 좀 하셨어야 하는데 공부를 해왔을 거라고 확신이 안 되네요. 어제 뭐 놀았겠지 뭐. 아니에요. 갔다 와서 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바뀔 것 같았으면 진작에 열번 들었겠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속으로? 저 유형 4까지만 공부했어요. 뭐라고요? 유형 4까지만 공부했어요. 사건에만 해왔다고요? 네. 일단은 너가 공부해온 거 내가 질문을 받고 뭐 알겠지만 질문을 안 받으면 너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질문을 먼저 받고 그리고 뒤쪽에 남는 유형 몇 가지가 안 돼요. 한 4-5가지 되는데 그 부분을 이론 설명을 다 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금요일날 사실은 조금 좀 길게 수업을 했던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끝내고 이제 숙제를 이제 제가 내면 돼요. 그리고 숙제를 본인이 이제 해오셔서 부지런히 이제 질문하고 그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진도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 저는 근데 질문이 없어요. 질문 없어요? 네. 예. 일단은 진도를 좀 끝내는 방향으로 좀 합시다. 그리고 확률화 통계를 한번 뭘 해야 될 거냐면은 확률화 통계를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안 하면 또 개판으로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점검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 언제죠? 저희 30일이죠, 30일. 30일. 저희 31일 31일인데 그 31일 날 여기에 마지막까지 문제를 다 풀어오셔야 돼요. 시단기까지요? 아니 C단계로 빼고 해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1일 날이겠죠.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저기 확률화 통계 공부용도 다 가져와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6월 1일 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앞 시간 뒤쪽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제가 아마도 유형 5까지만 했었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진짠데? 그럴 수가 없어요. 유형 7번도 했고 7번? 안 했는데요? 아니 1103번 문제가 풀어진 기억이 다 나는데 1103번. 미안합니다. 유형 몇 번까지 했다고요? 5까지 했어요. 5까지 했나요? 근데 네, 1171번 이야기하는 거군요. 자, 오늘은 171번부터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6번, 7번, 8번. 176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0번까지 했는데 제가 아. 공부를 175번까지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1178번 문제를 좀 하나 좀 봐볼까요? 1178번. 수열 AN이 A1은 1이 되고 1178번. AM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 2AM 플러스 1분의 AM 이랬을 때 AK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93분의 1일 때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겠습니다. 수학에서 봐보세요. AN이 있고 AM 플러스 1이 있어요. 이웃한 항과 항사의 관계식을 우리는 귀납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꼴 자체가 이렇게 분수꼴로 돼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
내가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지? 분수 식골로 돼 있으면 역수를 채우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역수를 채우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sol은 뭐라고? sol은 뭐한다? 역수를 취한다. 그래서 분자문으로 바꿔주면 am 플러스 1분의 1은 뭐가 되지? am분의 2am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주면 뭐가 되냐고 am분의 1 플러스 2라는 값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bn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하나 더 큰 항이 되지? 이해돼? 이건 bn 플러스 1이라는 꼴이 된다. bn에다 2를 더했더니 bn 플러스 2가 됐어. 1이 됐어.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 따라서 우리가 bn은 등차 수열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첫째 항은 b1이 되고 뭐가 돼? n-1 b 이렇게 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럼 뭘 bn이라고 나왔지? a n분의 1을 bn이라 b1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a 1분의 1 더하기 2n 빼기 2 이게 바로 답이 되겠지. 그러면 a1의 값이 얼마야? 1. 따라서 이것의 결과는 뭐가 된다고? 2n 빼기 1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an이다라는 말의 뜻은 2n 빼기 1분의 1이 됨을 이해할 수 있겠지. 따라서 93분의 1이다라는 말은 이 n값 대신에 뭐가 되겠니? 45 40? 4 44 아니지 47 47 자 n이 47이 되버리면 ak가 47이 되면 k가 47이 되버리면 뭐한다? 93분의 1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79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나와요? 아니요 정리수 몇 번? 79번이요? 예, 1179번.
맞았어요. 우와, 웬일이야? 당연히 못 풀거니 했더니 풀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봐봐. 선생님이 이야기 한번 해줄게.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이 자마식, 수학적 변화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뭘 가르쳤지? 이걸 가르쳐 기억나니? an 플러스 1은 an에다 d를 더하면 되더라. 동차수. 두 번째 뭘 가르쳤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뭘 곱하기 하면 얘는 등비수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가르쳤는 거 기억나? 이거 가르쳤지. an 플러스 1에다 기존의 an에다 뭘 fn을 더해서 나왔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축차 대입법으로 문제 풀라 그랬어. 뭐 한다? n 대신에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변변 더하라라고 가르쳤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돼?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변해가는 어떤 놈을 곱하기 하라. 이럴 때도 나는 축차 대입법을 쓰라 그랬어. n 대신에 n-1까지 대입을 한 다음에 변변 곱하기를 하라. 이걸 가르쳤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 가르쳤니? 혹시 기억나니? an 플러스 1은 p, an 더하기 q. 이거 우리 했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그럼 똑같이 알파를 더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이웃하는 항과 항을 만들어내는 그 알파를 우리가 찾아내주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도 뭐 이런 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을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막 이런 뭐 분수식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어요. 기타 등등. 왜냐면 이제 한 15가지 정도 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써놨어. 뭐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우리 교재 안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나왔을 때는 본인이 그걸 왜 그러냐면 그건 이미 이제 정형화 되는 거에 끝났다 이 말이야. 정형화가 된 것에 이미 끝나버린 거야. 그럼 뭘 해야 되겠어?
하나하나 대입해보든 뭐라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본인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 길을. 뭔 말하는지 이해돼?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은 옛날엔 정형화된 거는 15가지 가르쳤는데 이제 지금 그렇지 않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하나 더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am 플러스 2는 am 플러스 1 더하기 am 뭐 이런 수열은 있어요. 이런 수열을 이제 이런 것을 피보나치 수열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1, 2, 3, 5, 8, 1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진다. 이런 숫자가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하급수적이라는 말도 아니고 아무튼 피보나치적으로 이런 걸 커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런 수열이 있다. 이런 거 말고 뭐 학교에서 특별히 나온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본인이 잘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유형 6번은 겁니다. 유형 6번은 뭐가 되냐면 1181번으로 하죠. A1의 값이 5가 되고 an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것이 an 더하기 마이너스 1의 랜선. 근데 이것은 우리 어디서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 여기서 봤잖아. an 플러스 1, 기존의 an에다가 뭐 한다고? 더하기 fn. 이게 fn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하나 대입하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때 a 100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뭐가 돼? a2는 a1 더하기 뭐가 돼? 마이너스를 1선. 그러니까 빼기 1. 그러면 a3은 a2 더하기 1. a4는 a3 더하기 마이너스 1. a5는 a4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돼? A 100 이건 A 99 더하기 뭐가 돼? 뻔뻔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 숫자가 뭐가 돼요? 이렇게 홀수였을 때까지가 뭐가 돼? 플러스 내가 A1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A 99 A 98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얘가 다 이게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변변을 플러스를 해주면 A 100은 그러니까 99 이런 건 다 없어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4, 3, 2 이렇게 다 없어져. 그러면 남은 건 뭐가 되냐면 A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남는 거지. 왜냐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딱 이게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하나 남는 거지. 이해돼? 그럼 A1의 값이 5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값이 4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1184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대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입하는 방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정확히 한번 해볼까요? 1184번요. 결론은 뭐겠어? 어떤 그룹이 짜여지는데 그 그룹 안에서 숫자가 일정하게 맴돌더라 이런 말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특징을, 물론 특징은 당연히 있죠. 근데 어떤 문제 푸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 풀면 돼 이런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am 플러스 얼마? 2는 10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뭐가 돼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10이 되고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10이 되고 A 얼마가 돼? 3 A4 A5는 뭐가 돼? 역시 10이 되고 A 뭐가 돼? 4 A 얼마? A4 A5 A6 어건 10,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돼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가 주어져 있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A1은 A1 맞지? A1요? A7이야? A7이요. A 얼마? 7은 3이고 A 12는 얼마 돼? 5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2를, 그러니까 7을 뭘로 할 것인가? 7, 8, 9로 할래? 뭐 이런 소리예요.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A7, A8, 이것을 A9, 또 당연히 1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돼? A12? A10, A11, A12, 또 당연히 1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겠죠? A9, A8. 자, A8, A9, A10도 얼마가 돼요? 10이 돼요. 12예요. 자, 한번 해봐볼게요. 여기가 지금 뭐래요, 여기가? 3. 그러면 이것은 뭐가 돼요? 7. 7. 그러니까 이게 7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냐고? 3. A, 10은 3이에요. 3. 그러면 여기 3이 되고, 여기에 뭐가 돼요? 5가 되니까 A, 11은 5.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군은 5가 되고, 또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가 돼? 2가 되고, A8은 2가 되고, A7은 뭐가 되고, 3이 되고, A 얼마? 6은 얼마가 되겠어? 5. 뭐 5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이 규칙을 한번 잘 생각해봐. 5, 3, 2, 5, 3, 2.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3의 배수는 다 5가 되는 거고, 3의 배수는 다 5가 되고, 그 뒤쪽으로 5, 3,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따져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중코, 아니, 이건 이제 다 필요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A 지금 뭐니? 100이니? 101. 101. 101 곱하기 A는 뭐가 돼? 106. 그러면 101이라는 말은 3의 배수의 두 번째야.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겠지. 5, 3, 2. 여건 뭐가 돼? 102, 105, 105. 그러니까 여기는 3이 되겠지. 얼마 돼? 정답은 6이라는 말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규칙을 찾아내는 거라고요. 규칙. 왜 그렇다고? 이거에 따르면 세 개마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일정함으로 세 개마다 반복되는 규칙이 나오겠구나.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기억해야 돼 이거. 세 개 더하기가 일정하면 뭐 한다고? 대입? 대입인데 결론이 뭐냐고 결론이. 규칙을 찾아. 결론이 뭐 한다? 세 개마다 같은 숫자가 반복이 된다. 이게 결론이다. 네 개가 더하기 값이 일정하다. 그럼 뭐 한다? 네 개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된다. 뭐라고? 주기가 3이다. 주기가 4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숫자가 되게 여기 좀 주어지면 이 숫자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는 뭐야? 1인 거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3이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건 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도 3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건 3으로 나는 떨어진 놈이 뭐가 돼? 5야. 그러니까 3에 대해서는 다 5라는 소리야.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은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이거 더하기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규칙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규칙을. 그러니까 그 결론이 그거라고. 결론. 규칙을 찾아내는 결론이 그렇게 되므로 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이 시험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차피 대입에서 문제를 푸는 거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앞에서 상가함수를 배울 때 상가함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 문제의 문제라고. 잘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으로 갑니다. 7번. 자, 1185문제를 제가 풀어봐 볼게요. 수열 AN의 첫 장부터 N안까지 합은 SN이라 하면 A1은 3이 돼 있고 SN이다라는 말은 4 AN 빼기 얼마 9일 때 맞다. A 지금 얼마의 값을 구하는 A 100이니? A 네.
A 100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지금 문제 요점이에요. 이 문제 푸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 여기 봐보세요. 문제를 잘 봐보세요. SN이 있고 AN이 있네? AN을 SN으로 바꿔줘도 되고, 반대로 SN을 AN으로 바꿔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SN에서 SN-를 빼주는 게 바로 AN이라니까.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AN 값 대신 A를 여기다 다 대입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SN에 관련된 식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의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따라서 얘를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해주면 물론 이제 두 번째 항목도 성립하겠지. 그러면 어쩌든 간에 SN이다라고 하는 것은 4에 뭐가 돼? SN 빼기 얼마? 9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3SN은 4SN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근데 N 대신에 이제 뭐만 대입하면 돼?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지. 그럼 뭐가 되겠니? 3SN 플러스 2는 4SN 더하기 9.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태예요. 이해돼요? 왜 아까 여기는 왜 이건 문제가 생기지? 2를 대입하면 S제곱인데 S제곱은 없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SN 플러스 1은 뭐가 되니? 3분의 4 SN 더하기 3.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꼴자지. 모양새는 SN인 것뿐이 진짜 저 모양 꼴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고 가르쳤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작은 부분은 똑같이 알파를 더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SM 플러스 1 더하기 뭐가 돼? 알파는 뭐가 돼? 3분의 4 뭐가 돼? SN 그 다음에 더하기 원래 3 더하기 여기 알파가 왔는데 내가 3분의 4를 바깥으로 끄집어 내줬으니까 4분의 3이 돼야 되겠지. 4분의 3 이렇게 돼야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놈과 이놈의 항이 똑같아야지만 이웃하는 항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알파다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에 뭐가 돼? 3 더하기 알파 이런 꼴이라니까. 그러니까 3분의 4 알파는 3 더하기 알파예요. 넘어가 되니까 3분의 1 알파는 3이니까 알파는 얼마? 9. 자, 불안한 숫자를 한번 시적으로 더해볼까요? 그럼 어떤 꼴이 돼? SM 플러스 1 더하기 9는 3분의 4 그 다음에 뭐가 돼? SN 더하기 여기까지 9 갖다 대입해주면 얼마나 되겠니? 30. 9가 되지. 그래서 책임처럼 9가 되지. 그래서 결론은 연습하고 결론은 여기 이것을 뭐 BN이라고 하면 B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BN은 첫째 항은 B1이 될 것이고 공비는 3분의 4에 n-1승이 될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뭘 BN이라고 났지? SN 더하기 얼마? 9. 뭘 B1이라고 났겠지? 당연히 S1 더하기 9겠지. S1은 근데 뭐하고 똑같지? A1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따라서 뭐가 돼? S1 더하기 9니까 3 더하기 9는 뭐가 돼? 12 3분의 4에 뭐가 돼? n-1승 이거라고 이거 최종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좀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A100이야. 자, 여기에 마이너스 9인데 여기다 Sn-1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되니? 12에 3분의 4에 뭐가 돼? n-2승 빼기 9야. 위에서 밑에를 빼? 그럼 뭐가 되니? AN이 되겠지. 자, 이건 없어지고 이것은 뭐가 되냐? 얘가 작은 놈의 값이야. 그러니까 12에 3분의 4에 n-2승으로 묶어내주면 그러니까 이가 하나만 남고 여기는 1이 남는다는 소리지. 얘가 하나만 남으니까 16. 그치? 16 빼기 1이니까 여기는 15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수가 A 100이니? 그러면 이 n 대신에 100을 대입하면 되죠. 100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뭐가 되니? 12에 3분의 4에 몇 성? 98성 빼기 곱하기 15 이게 답이겠지. 뭔 놈의 답이 이렇게 크냐? 아니면은 이렇게 하자. 이게 너무 이게 뭔지 모르면 너한테 어려울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 한다고? n 대신 n-를 대비해봐봐. 뭐가 돼? 4에 a-n- 빼기 얼마? 여기까지 이해됐니? 위에서 밑에를 빼. 그럼 SN에서 SN-을 빼면 뭐가 되니? AM.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4에 AN 빼기 4 AN-1 빼기 9 이렇게 하면 되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9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 9는 사라지니? 빼주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니? 3 AN은 뭐가 돼? 4 AN-1 n 대신 n 플러스 1을 갖다 대비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뭐가 돼? an 플러스 1은 뭐가 돼? 3분의 4 3분의 4 an 이렇게 돼. 4분의 n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아니 이놈아 이거 분비수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A100이라는 말의 뜻은 A100은 첫장 1 곱하기 공비 3분의 4에 몇 성? 99성. 이해돼? 그럼 A1은 뭐가 돼? 3인가요? 3. 그러면 이제 굳이 따진다면 3에 98성분의 2에 198성 198승이요? 거기는 4로 되어 있으니까 4에 99성 이렇게 되죠. 아니 저기 객관식이 뭘로 나와 있는지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99성. 이해돼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니 결론은 SN을 자 이쪽에 지금 풀이 방법은 지금 뭘로 고친 거지? SN을 AN을 고치는 거지. AN을 SN을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뭘로 SN을 AN을 고치는 걸로 했다 이 말의 뜻이에요. 됐어요. 1188번은 본인 빨리 해보셔야죠.
맞았어요. n 대신에 n-를 갖다 대입해서 문제 푼 거 맞죠? 맞는데 네. 근데 기억을 잘 모르겠어요. 기억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기억 같은 거 하려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된다고. 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n 대신 1이요? a1 곱하기 a 2분의 3은 뭐가 돼? x2 3분의 2분의 3 a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2는 3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왜 그렇게 하는 거지? S1이 곧 A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에 유형 8번으로 가볼 거예요. 자, 1189번으로 가볼게요.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직선을 그을 때 이 직선들에 의해서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에서 뭐 한다고? A3은 7이다. 이때 A 뭐의 값이야 이게? 6이요. A6의 값을 구하라.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봐보세요. 자, 평면을 너무 크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해서 그냥 할게요. 자, 내가 하나를 넣었어. 그러면 A1은 뭐가 되니? 2가 되죠. 그 다음에 A2다라는 말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 뭐, 이렇게. 3. 뭐가 돼요? 4. 이렇게. 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2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새로 두 개가 생겼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A3은 뭐가 되냐? 원래 2 더하기 2에서 몇 개가 생겼는가를 우리가 봐주면 돼요. 6개? 잘 모르겠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7개. 그러니까 뭐가 돼요?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A3은 7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A4는 뭐 안 봐도 뻔할 거 있잖아요?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여기 뭘 것 같아요? 3? 3?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니까 뭐가 더 생겨요? 3?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5가 더 생기고 6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3분의 하나 그을 때마다 뭐 한다고? n개의, 그러니까 뭐 하나의 3분을 그을 때마다 뭐 2개, 3개, 4개, 5, 6 이렇게 커집니다. 1192번 문제만 해보십시오.
FN이 뭐가 될까? 빼고 말잖아, 빼고. 지금 이게 뭐라고 준대? A4라고 돼 있니? A4가 2라는 소리야? 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 봐보세요. 여기 가보세요. A4가 2, A5가 얼마라고 돼 있어? 잠깐만요. 네. A5가 뭐라고 돼 있어? 5요. 5. A6은 9. 9. 땡땡땡. 그러면 이거 빼주면 뭐가 돼요? 3. 3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이거 더하기 얼마야? 빼기 1. 여기에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뭐가 돼요? 4. 그러면 뭐 H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이게 뭐 뻔할 것죠. 5만큼 차이가 나고 14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수 보호자는 뭐예요? F11. 11? 잘못해서 그냥 해버리세요. 뭐 왜냐하면 이게 큰 숫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규칙을 찾아내면 되게 편리해요, 사실은. 이 규칙을 찾아내면. 그럼 어차피 우리 뭐가 돼? K 플러스 1 어떤 이런 형태란 말이죠. K 플러스 1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아이,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이렇게 되고, 이것이 지금 뭐냐면 이것이 했어요. 했어요? 네. 규칙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유형 9번으로 갈게요. 유형 9번은 1197번은 내가 하고 1198번은 너가 하는 거야. 1198번이요? 97번은 내가 하고 98번은 너가 하는 거예요. 왜 97번을 해주냐고요? 상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저 물 좀 떠. 예. 진짜 쌤은 이렇게 사람 많은 데 하고 막 이런 게 쥐약인데 쥐약. 아니 저기 버스에서 좀 타고 갔다고 이렇게 하려고 안 그러지만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몸이 이상해져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제 저녁으로도 엄청 잠을 열심히 잤습니다. 아침까지. 뭐 깨지도 않고 자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그래서 갔다 온 기억은 어떻습니까? 소감이. 저 생각보다 재밌었는데요.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좀 새로운 세상이구나. 이걸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거 좀. 근데 좀 어른들 위주로 놀아서 아니 사람들이 많은 곳들은 그러니까 좀 옷가게 있고 그런 곳들은 솔직히 광역시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주위 아파트들이나 좀 일상생활하는 곳들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이 세련됐다? 거리가 정돈이 됐다? 네, 할 것도 뭔가 많은 거. 그렇죠.
걸어다니는 모든 곳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특별한 곳을 가야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생활 자체가 다 그런 곳이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 자체가 다 이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시골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뭘 올려놨어요. 올려놨어요. 그래 드디어 12,000회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뭔 지랄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서울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 두 그릇 A에 밀가루가 각각 1kg씩 들어있다. 자, 여기도 1kg 들어있고 여기도 1kg이 들어있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1을 B 그릇에 담는 다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 4분의 1을 이렇게 퍼와서 담는 다음, 이 B 그릇에 담는 밀가루의 절반 이것에 나 2분의 1 이렇게 A 그릇에 다시 담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n번째 시행에 A라는 그릇에 담아있는 밀가루의 양을 나는 AN이라고 할게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지? n번 시행 후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밀가루의 총량,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밀가루의 총량을 AN이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B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밀가루의 총량은 뭐가 될까? 두 개를 합쳐봤자 2야, 2. 그러니까 2 마이너스 AN이 되는 거지. 전체 총량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 양은 변하지가 않아. 1kg니까 전체적인 양은 몇 킬로야? 2kg란 말이지. 그러니까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양이 AN이라고 한다면 B라는 그릇에는 원래는 BN 가지고 AN 더하기 BN은 2. 따라서 BN은 이렇게 하면 되죠. 2 빼기 AN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정화식이라고 하는, 균합적 정의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밝혀주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n번 시행에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양이 AN이니까 한 번 이제 실행을 해야 될 거라. 그러면 이것에 얼마? A라는 그릇에는 지금 현재 4분의 3 AN이 들어있을 것이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원래 여기는 얼마큼 들어있냐면 2 빼기 AN만큼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이제 더 들어와. 얼마가 더 들어오지? 4분의 1 AN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2분의 1을 갖다 줘야 돼.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는 N 플러스 1번 시행 후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밀가루 양이 나올 건데 이해돼? 다시 한번 N번 시행 후 A라는 그릇 안에 들어있는 밀가루의 양을 AN이라고 하자니까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갖다 주고 퍼오면 그 다음 N 플러스 1번 시행 후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밀가루 양이 되겠지. 그 다음 한 번 더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이 AN 플러스 1일 거라. 한 번 시행 후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밀가루 양은 A1, 두 번 시행 후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밀가루 양은 A2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N번 시행 후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밀가루 양은 AN이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시행하면 뭐가 되겠어?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 될까? 안 돼, 이 말이야. 아니, N번 시행을 하고 한 번 더 시행을 하면 AN 플러스 1이 될까? 안 돼, 이 말이야. 이 답답아. 네. 안 그래? 그래요. 그럼 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이 양에다 여기 2분의 1을 여기서 더해야지만이 그 다음 번째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4분의 3 AN이 있었는데 여기에 절반이 들어온다니까
이것의 2분의 1이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의 원래 양은 2 빼기 4분의 3an이야. 근데 이것의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빼기 얼마? 8분의 3an. 이게 바로 an 플러스 1이 된다. 이 말의 뜻이다. 따라서 8분의 6, 8분의 3, 8분의 6 맞지? 그렇지? 2로 곱하면 8분의 6에서 8분의 3을 빼니까 8분의 3 맞지? 그렇지? 8분의 3an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꼴? 이 꼴이 되는 거야. 이 꼴. 이해돼? 아니 뭐가 어렵지 도대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봐. 어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야. 이해돼? 이웃하는 마다 항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지금 작업을 하는 거라고. 야,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y는 2x 더하기 1이야. 그러면 1 대입하면 뭐고, 2 대입하면 그 다음하고, 3 대입하면 그 다음하고,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게. 그 식이나 이런 식이나 똑같은 식이야, 사실은. 그 식을 찾아내는 작업인데, 그럼 내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라고. n번 시험에 후,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뭐한다? 밀가루 양을 an이라고 하자. 그러면 n 플러스 1번 시행으로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밀가루 양은 당연히 a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그 an 플러스 1은 어떻게 구했냐고. 4분의 1을 주고 여기 있는 양을 2분의 1을 여기 남는 양하고 더하면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남는 양은 원래 양은 4분의 3이었을 건데. 그러면 4분의 1을 4분의 1에다 4분의 1을 더하고 여기에 절반을 여기다 더해주면 n 플러스 1번째 시행무 a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밀가루 양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4분의 3 an에다가 이것에 뭐한다? 절반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 빼기 8분의 3이 된다 이 말이지. 아니 이거 계산하면 뭐냐고. 2 빼기 4분의 3 an 이것의 절반이니까 당연히 1 빼기 8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 나온 거라고 이제. 이해돼? 따라서 이 꼴은 어떤 꼴이냐. 이 꼴이에요. 이 꼴. 알파를 더해줘요. an 플러스 1 더하기 알파는 8분의 3에 뭐가 돼? an 더하기 이거 잘 못하면 하나만 하세요. 일단. 뭐한다? an 플러스 1을 더하기 뭐가 돼? 알파는 8분의 3 뭐가 돼? an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8분의 3으로 묶어줘요. 그럼 뭐가 돼? an 플러스 3분의 8? 3분의 뭐가 돼? 8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근데 이 놈과 이 놈의 값이 서로 일치해야 이웃한 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알파는 3분의 8 뭐가 돼? 더하기 3분의 8 알파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돼? 3분의 5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돼. 이해돼요? 3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8. 3분의 5 알파는 알파는 뭐가 돼? 마이너스 5분의 8이에요. 따라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5분의 8은 8분의 3의 an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될 것이라고 소리지. 이해됐니? bn은 그럼 얘는 bn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니까 bn은 첫째 항은 b1이 되고 공비는 8분의 3에 n-1승이 되겠지. 이해돼? 뭘 bn이라고 나왔냐고. an 빼기 5분의 8을 뭐가 b1이니? a1 빼기 5분의 8. 그럼 a1의 값은 얼마냐 이 말이야. a1은 이제 여기 원래 4분의 3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4분의 5kg네. 4분의 5였었나? 네. 4분의 5고
여기 2분의 1 여기다 다 대입했죠. 여기 와서 2분의 1이니까 8분의 5, 여기다 8분의 5로 더해야 돼. 이게 바로 A1이다. 그래서 이거 투기 계산하니까 뭐가 돼? 8분의 6, 8분의 10이 돼. 그러니까 얘는 8분의 얼마가 돼? 10이. 8, 아, 네. 여기는 8분의 뭐가 돼? 3, n-1 이렇게 됐지. 그래서 뭐 구하자는 게 뭐야? 최종적으로. 이런 거 구하는 소리가 아니고 an 플러스는 p, an 더하기 q 이 값을 구하는 거네. p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거니까. p 지금 뭔가 이해돼? 그래서 p하고 q의 값을 구했고 그래서 뭐 하라고? 최종적으로. 그럼 P 마이너스 Q를. P 마이너스 Q 정답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이해돼요? 근데 저 오른쪽 식은 일반항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지. AN을 구할 때. 근데 이것은 이거 학교 시험에 내면 진짜 미쳐버리면 너희들 한 명도 못 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분명히 안 배워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하자니 우리 문제를 풀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거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물어봐야 돼요. 뭐 한다? 변학적 정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몇 가지 공부해야 되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왜 지금 자꾸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느냐? 학교 선생님마다 이게 달라요. 생각, 이 범위를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내야 돼요. 근데 사립은 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98문제 빨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유형 10번까지만 하면 이제 모든 친구가 다 끝납니다. 자,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저 할 수 있어요. 네, 기다릴게요. 자, 첫 번째 항은 바로 한계예요. 네. 두 번째 탑에는 바로 기존에 원래 1이 있었고 거기에 2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눈에 딱 들어왔죠. 뭐예요? 1 더하기 2의 제곱, 기존에 있었던 거 더하기 3의 제곱. 그러니까요. 3 곱하기 3이잖아요. 가로 3개, 세로 3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8개만 너는 지금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야? 아니 7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더 있는 거야. 8개예요? 8개지 않을까? 이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네. 그렇지. 아, 그러면 제곱이 아닌데, 사배제곱이 아닌데. 그렇지? 아,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되냐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처음에 4개 맞네. 4개가 더 풀어 2층이면. 그러면 이거 숫자로 그냥 해야 돼요. 4.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 여기? 8. 이것도 하나만 더 해보면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얘가 뭐인가만 따져보면 되죠. 세 번째가 뭐가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 이제 알았다. 이게입니다. 이해돼? 저희 두 번째 항부터 4씩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거든요. 이게 1 더하기 이게 4였겠지.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부터 2K로 아니지 4K로 커지는 거네. 그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들어갑니다. 나는 제곱으로 커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가로 세로가 일정하게 이렇게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보니까 개수로 커지면 개수로. 자, 1199번으로 가볼까요? 자, 수학적 귀납법.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인데요. 유형 10번입니다. 유형 10번. 유형 10번은 뭐가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 귀납법이 뭐라고 그랬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정의한 것. 미쳐버리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귀납적 정의라고요. 귀납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귀납법은요, 직접 증명하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래, 첫째 항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 그 다음 항,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해주며, 모든 곳에서 증명한다. 모든 것이 증명이 가능하다. 모든 곳에서 뭐한다? 성립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귀납법 이렇게 이야기한다. 귀납법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모든 제한수 n에 대해서 뭐한다?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을 구하시오. 가를 봤더니 뭐한다? P1이 참이다. 당연히 P1이 참이다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 P1은 참이래요. 그럼 뭐가 돼? Pn이 참이면 뭐한다? P2n도 뭐한다? 참이 된다. 그 다음에 Pn이 뭐이면 참이면 P 뭐한다? 3n도 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1이 무조건 참이니까 1 갖다 대주죠. 그럼 뭐가 돼? 1, 2, 3 이게 다 참이 되겠네. 네. 그러면 2가 참이니까 4도 참이겠지. 2가 참이면 뭐가 더? 6도 참이겠지. 이해돼요? 3이 참이면 6, 3이 참이면 9, 4가 참이면 8. 그렇죠? 네. 4가 참이면 11.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반드시 참인 것을 우리가 이제 골라보시오라는 말의 뜻인데요. 자, 일단은 뭐가 되냐면 3, 9, 27, 27 따라 3을 곱하게 해도 또 혹은 54 54 이런 거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래 답이 뭐일 것 같아? 답. 답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아닌데. 예를 들어 108 한번 해볼까요? 108도 가능. 108은 54이거나 아니면 뭐가 돼? 108을 3분의 1로 나눠주면 108 3분의 36이요. 36. 그럼 36이 참임을 보여주면 108은 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3분의 1, 2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 쪼개줘서 또 거기다 3분의 1, 2분의 1 곱하기 해서 처음 이런 어떤 P1까지 또는 이제 P1에서 조금 이렇게 진화돼. 이런 값이 우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거죠. 백팔이 답이 되겠네요. 암산보다. 이거 그렇죠? 이거 그렇죠? 12가 참이잖아. 그러면 뭐가 돼? 12가 참이 되면 뭐가 돼? 36도 참이잖아요. 36이 참이면 뭐가 돼? 108이 참이잖아요. 이해돼요? 1번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예? 1번도 해주시면 안 돼요? 1번이요? 네. 1번은 3으로 계산하면 14가 참이 돼야 되지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네. 14가 참이 되려면 7이 참이 돼야 돼요. 7. 근데 여기 7이 참이 아니잖아요. 예처럼 7이 참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될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5번은 뭐야? 5번은 뭐야? 40이 참이 돼야 돼요. 그러면 40이 참이 되면 20이 참이 돼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10이 참이 돼야 돼요. 근데 10이 참이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10이 참이 되면은 5가 참이 돼야 돼요. 5가 참이 되는 거 없잖아요. 이해돼요? 5가 참이 되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 120은 참이 될 리가 없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1201번 문제. 자, 너가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문제는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201번이요? 네.
맞았어요. 그래요? 네. 찍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답이 뭐예요? 기억 디귿이요. 기억 디귿이요? 네. 만약에 디귿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디귿만 있다면요? 당연히 P1이 참이니까 뭐가 디귿은 지금 뭐예요? PK가 참이면 P, 2K 플러스 1도 참이다 이거잖아요. 배우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P1이 참이면 뭐가 참이 돼요? P3도 참이 되고. 그렇죠? 3 갖다 대면 P7도 참이 되고. 그럼 그 다음 P15. 15도 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31. 그러니까 당연히 디귿만 있어도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왜 기억이 왜 필요해요? P11이 참이니까 1을 대입하면 P3도 참. 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야기는 디귿만 있어도 네. 디귿만 있어도 문제가 참이 위에 조건에 의해서 명제 P31이 참임을 알았을 때 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이 골라지는 것이지 디귿만 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고. 뭐라고? 있는 대로 고르라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되는 거라고.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이 참이니까 당연히 기억이 있으면 뭐가 돼? P3이 참이 되고 P3을 갖다 대입하니까 뭐가 돼? P7. P7 또 참. P15 그 다음에 P 얼마? 31 36. 그러니까 있는 대로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것이지 디귿만 있다고 해서 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이놈아.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하시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가 왜 기침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일 병원을 빨리 가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언제 만나는 거야 이제? 이제 토1이요. 31일 날 만나는 거야. 공부를 안 해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개박살 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공부를 해오시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아버님 왜 교육비가 아직 안 들어왔어? 네, 전화요? 야 이놈아 오늘이 25일이야. 23일 되면 좀 알아서 좀 넣어라. 알아서. 네. 그 일기도 이야기해야 되냐? 자 남는 시간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하나 생각이 났었어요. 하세요. 해줘야 돼. 1156번. 1156번요? 네, 56번요. 나에 들어갈 그 수가 네. K 플러스 1도 가능하지 않나요? 일단은 뭐가 된다? n이 뭐 한다? 이게 지금 뭐냐면 2의 K승이네. 응? 2의 K승이라고 2의 K승. 그럼 안 되네요. 2의 K승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N이 지금 2, 4, 8, 16, 30이니까. 그러니까 2의 K승이요. 됐습니까?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